그러면 자 여기 있는 행성의 대기 성분을 배울 때는 탈출 속도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봐.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화학 선생님이면 대기 성분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 그런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물리 선생님이잖아. 그러면 탈출 속도 구하는 공식에 초점을 맞춰. 그럼 우리 이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시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너희들의 계산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셔. 되니 그래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좀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게 융합각이잖아. 융합각 2단원인데 이 융합각 2단원에서 주제는 이거야. 우리가 태양계를 살펴봤지?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여러 행성들을 살펴봤지? 그런데 잘 봤더니 여기 대기 성분을 배우는 주제는 두 개야. 지구형 행성의 대기는 누구가 많아? 지구 생각해봐. 누구가 많아? CO2, O2, N2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럼 얘들은 비교적 목성형 행성과 비교했을 때 어때? 무거운 대기야. 얘는 이제 무거운 대기라고 할게. 무거운 대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목성형 행성의 대기는 어떻냐 봤더니 목성형 행성의 대기는 어떤 것들이 많냐 했더니 누구가 많아? 두 개만 생각해주면 돼. 누구야? 수소. 또 누구 있어? 헬륨. 그래 저 천왕성, 해왕성 정도 가면은 메테인까지도 나와. 알겠지? 얘들은 비교적 어때? 가벼운 행성의 대기지. 그럼 왜 지구형 행성인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왜 목성형 행성들은 가벼운 것들을 가졌을까요?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잘 봐. 자, 왼쪽을 지구라고 치고 지구형이라고 칠게. 오른쪽을 목성형이라고 칠게. 그러면 오른쪽을 목성형이라고 치면 일단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무엇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 내가 지금 그린 게 이거잖아. 무엇이 가장 큰 차이가 나? 질량, 크기. 그러니까 질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질량 차이로 인해서도 대기 성분의 변화를 줄 수 있어. 근데 이 질량 차이에 의한 것은 뭐야?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치?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잖아. 그러면 뭐야? 작은 것들 다 잡을 수 있지.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물리적 방법으로 하나의 포인트를 해석해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잘 봐.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보다 비교적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태양 가까이에 있잖아. 그럼 지구형 행성의 이 전체적인 온도는 좀 높아. 그런데 목성형 행성 주변의 전체적인 온도는 어때? 낮지? 주변의 전체적인 온도는 좀 낮지. 그러면 이 온도에 의해서는 누구가 달라질 수 있냐면 똑같은 대기 분자, 똑같은 H2O, 똑같은 H2다라고 하더라도 이 온도가 다르면, 이렇게 쓸까? 이 온도가 다르면 행성의 운동 속도가 달라. 행성 분자, 행성이 아니고 행성 대기 분자의 대기의 운동 속도가 달라. 온도가 다르면. 근데 이건 어디에서 배우는 학문이냐니까 이건 화학에서 배우는 학문이야. 알겠지? 기체 분자의 운동은 원래 화학에서 배우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야? 이 질량에 따라서 M, 라지 M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 만유인력이 달라지잖아. 그럼 이 만유인력들을 고체의 만유인력을 다루는 학문은 물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래 다 같이 학습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두 가지를 다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에 따라서 이 성향이 달라지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행성의 대기 성분은 왜 이렇게 종류가 다를까라고 할 때 순서는 어떤 거? 물리부터 들어간다,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에서 물리적인 내용,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되는 거야. 자,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물리를 배우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를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일까? 역학적 에너지는 정의가 뭐야?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중학교 때 배워왔던 그 내용 너희들이 떠오르면 돼. 떠올리면 뭐야? 운동에너지 플러스 뭐야?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이게 뭐야? 역학적 에너지야.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을 우리가 배웠지. 뭐야? 2분의 1 m v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 됐지? 자, 그리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배웠어? mgh 또는 9.8mh다라고 배우지. 자, 얘들아 봐. 9.8mh다라고 하는 것은 9.8mh다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그 위치 에너지고요. 어차피 9.8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비티거든. 그래서 mgh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이야. 자, 우리 교재는 순서가 조금 달라서 이 행성의 대기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뒤쪽에 있는데 46쪽을 펴주시면 된다. 알겠지? 46쪽 부분 펴주시고요. 46쪽 부분 펴주시고요. 자, 네. 46쪽 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초록색으로 썼는 거 한번 봐줄게. 그럼 이것을 무엇이다 라고 하냐면은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말해. 됐니? 이걸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말해.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봐봐. 자, 우리는 어디까지 배웠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 높이가 5m야. 여기 2kg이 있다. 됐지? 자, 이 물체가 여기 오른쪽으로 뭐야? 4m/s로 운동하고 있다.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하잖아. 2분의 1 곱하기 m. 그리고 v제곱이니까 16이지. 플러스 뭐야? mgh인데 자, 그래비티를 10이라고 할게 내가. 그러면 2 곱하기 뭐야? 5 곱하기 뭐야? 10 이렇게 할게. 그럼 결국 얼마야? 이 숫자 좀 크네. 116이 나오지.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하는데 봐.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그냥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이 알겠지? 됐니?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지. 외부의 마찰이 아무것도 없다. 손실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뭐 된다라고 배우지? 보존된다라고 배우지. 그래서 뭐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를 배우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 된다? 보존된다라고 해서 보존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한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이게 원래 우리가 배웠던 베이스를 가지고 학습을 해주는 거야. 조금 달라져. 자,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썼는 이 글씨는 쌤이 지금 초록색으로 쓴 이 글씨는 어디에서만 적용되냐면 지표면 근처에서만 적용되는 역학적 에너지 공식이야. 지표면 근처.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지표면 중력장이 지구 잘 작용하는 근처에서만 작용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건 지표면 근처에서만 작용되는 법칙이야. 됐지? 그런데 잘 봤더니 운동에너지는 항상 지표면 근처나 우주에서나 다 똑같이 운동에너지 공식은 사용이 되는데 이 위치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내가 봐봐. 자, CF 해서 써볼게. 위치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는 지표면 mgh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거지. 자, 기준면이 있지. 얘들아, 모든 mgh는 기준면이 있으면 기준면으로부터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높이 얼만큼 떨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높이가 높을수록 뭘 많이 가져?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가지는 거지. 맞지? 그래서 중력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뭐야? 땅으로부터요. 땅으로부터 알겠지? 땅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질수록 거리에 비례해서 무엇을?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mgh라고 하는 것은 뭐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지. 맞니? 맞지 얘들아? 이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니까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만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잘 생각을 해봐. 잘 봐.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크게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원래는 탄성 위치 에너지도 있는데 그건 안 해. 자, 그것도 있고요. 뭐가 있냐니까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있어.
우리 지금 만유인력 위치 에너지를 학습을 해줘야 돼. 그럼 자, 이제 아까 그 지표면 근처 기준을 좀 작게 그릴게. 그럼 여기 지구가 있는데 지구 근처에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 자, 얘가 요만큼 H만큼 떨어졌을 때 중력이 작용을 해. 근데 얘가 이만큼 떨어지니까 임마로부터 중력이 잘 작용 못해. 더 떨어지면 중력을 얘로부터는 작용 못해. 맞지? 그때는 중력의 위치 에너지 공식을 못 써. 알겠니?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어떠한 공식을 쓰냐면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이다라고 하는 걸 써. 자, 그러면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잘 봐. 얘들아, 너희 만유인력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만유인력은? 학교에서 만유인력 들어갔나 볼까? 만유인력? 만유인력은 유도 안 했네. 얘들아,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는? 자, 만유인력 내가 유도해볼게. 만유인력. 자,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야. 맞지? 그래서 자, 만유인력 유도는 이렇게 나타난다. 봐봐. 자, 왼쪽에 large m이 있어. 오른쪽에 small m이 있어. 얘들 사이에 거리가 r이야. large r이라고 할까? small r이야. 됐니? 그러면 자, large m과 small m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얼만큼 있어. 그러면 자, 임마이를 a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b라고 할게. 그럼 왼쪽에 있는 a가 당기는 힘은 질량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맞지? 질량이 비례하겠지. 질량이 클수록 만유인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FA는 A가 당기는 힘은 질량에는 비례해. 근데 거리에는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해. 근데 FB가 당기는 힘은 얘의 질량에 뭐야? 비례하는데 얘의 거리에는 뭐야? 반비례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건 FA와 F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힘을 우리가 계산해주면 FAB는 어떻다? 뭐에 비례한다? R 제곱분의 large M, small m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 비례식을요. 그래비티 상수 써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만유인력은 잘 봐. G R 제곱분의 large M, small m으로 표현이 된다. 알겠지? 이게 만유인력 공식이다. 되니? 만유인력 공식은 꼭 기억해줘야 된다. 알겠지? 뭐야? 질량 곱과 뭐야? 거리의 제곱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럼 이게 만유인력이야. 그럼 너희가 지금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라고 내가 할게. 됐지? 자,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치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다시 써볼게. 자, 모든 위치 에너지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기준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냥 기준을 내가 다르게 만든 거야. 너희 탄성 위치 에너지 뭔지 알지? 탄성 위치 에너지 뭔지 알아? 여기 봐. 여기 용수철이 있어. 그럼 용수철의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았을 때는 얘가 탄성력,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가져 안 가져? 가져? 가만히 있을 땐 안 가지지. 당겨야지 힘이 생기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당겼을 때 이만큼 당겨줬다라고 치면 이 변형이 되기 전에 여기 거리가 기준이고 여기서 이 기준에서 뭐야? 거리 얼만큼 멀어졌느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가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달라지면 그냥 뭐야? 이 표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봐봐. 그래서 우리는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구할 수 있는데 그냥 기준을 다르게 해서 어떻게 봐봐. 자, 여기 large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 그리고 여기 small m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 그럼 얘들 사이에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무엇이 작용할 수 있니? 만유인력이 작용할 수 있지. 그런데 봐. 내가 얘를 여기까지 보낼게. 잘 봐. 얘가 칠판에서 자 이만큼 한 여기까지 떨어졌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내가 테두리를 칠게. 여기 봐. 자, 이렇게 large m과 small m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는 얼만큼 떨어졌을 때는 만유인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칠게. 그러면 이 지점이 여기 거리 어린 이 지점은 뭐야? 만유인력이 작용하지 뭐야? 힘이 작용하지 않아. 너무 멀어서. 그래서 만유인력이 뭐야? 0 정도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뭐냐니까 너무 무한대로 떨어져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 됐니?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까? 지금 색깔 있는 거 다 써가지고 자, 연두색 안 썼네. 봐봐. 그러면 원래는 지표면으로부터 이렇게 했잖아. 지표면이 0이니까 여기서 얼만큼 떨어지냐에 따라서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프가. 이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였거든. 근데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여기를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만유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만유인력이 작용할 건데 이걸 기준 0으로 잡았으니까 얘가 가까이 갈수록 부호는 그냥 마이너스로 가는 거거든.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외운다.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앞으로 어떻게 쓴다?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건 꼭 외워라.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외우고 그 다음번에 우리 책이 또 있습니다. 얼분의 large G, large M, small m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자, 이거 유도하는 것들은 구심력과 만유인력 유도하는 것들은 너희가 대학교 올라가서 배우고 지금부터는 이걸 외워야 돼. 자, 내가 왜 주저리 설명했냐 하면 기체의 탈출 속도라고 하는 걸 배울 때는 기체가 도망갈 때까지 가정을 하는 거라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까지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배울 때는 자, 정리.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울 때는 역학적 에너지를 쓰는데 무슨 에너지를 쓰냐 봤더니 이걸 쓰는 거야. 운동 에너지를 쓰고요. 만유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쓰게 돼.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잘 구분해서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만유인력. 얼분의 이거 얼 제곱 아니다, 알겠지? 얼분의 G, large M, M이다라고 하는 거 요 공식 쓸 거야. 됐지?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줄 거 주세요. 물체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은 항상 뭐다? 일정하다, 맞지? 자, 줄 거 놓고요. 46쪽입니다. 46쪽. 줄 거 주세요. 46쪽.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g 얼분의 mm으로 우리가 계산해 준다라는 거. 얘들아, 이거 외울 수 있겠어? 이 정도 외울 수 있겠어? 그러면 이 정도 너희들이 외워주시고요. 자, 쌤이 우리 학교 책을 보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번. 자, 왼쪽으로 다시 가서 써줄게, 얘들아. 봐봐.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나랑 했는 거는 뭐만 배웠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배웠어, 지금. 자, 그 다음번 다시 들어갈게. 봐봐. 자, 다시 들어갈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봐. 너희 이제 탈출 속도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자, 탈출 속도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자, 탈출 속도의 정의는 이거야. 어떤 물체가 얘가 속한 행성을, 물체가 속한 행성을 탈출할 때 필요한 속도야.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야, 알겠지? 이게 탈출 속도야. 됐지? 이게 탈출 속도인데 어이구 애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너희 그럼 물어볼게. 탈출 속도가 크면 탈출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야. 그럼 탈출 속도가 크면 탈출하기가 어려운 거야, 알겠지? 자, 다른 식으로 적어줄게. 탈출 속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탈출 속도가 크면. 탈출 속도가 크면 뭐 하기 어렵다? 탈출하기 어렵다, 알겠지? 어렵다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봐. 우리 지구에서는 어떤 탈출 속도가 나타나냐 했더니, 자, 예를 들어볼게. 우리 지구는 1초당이 알겠지? 1초당 11.2km로 날아가면은
장난 아닌 거야. 1초당 11.2km로 날아가면 지구를 탈출할 수 있어. 슈퍼맨이 지구를 통과해서 도망가잖아. 슈퍼맨 이렇게 해서 날아가면은 막 우주로 날아가고 이런 거 슈퍼맨 아는가 모르겠다. 그 보면은 얘는 11.2km/s로 가는 거야. 왜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잖아? 걔는 뭐 그 미사일 우주 그 지구 못 도망가지? 걔는 뭐야? 이 속도가 안 되는 거야. 됐지? 자, 탈출 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11.2km/s다라고 해. 그런데 잘 봤더니 목성의 탈출 속도는 지구의 탈출 속도의 한 38배 정도 돼. 엄청 커. 약 38배 정도로 커. 왜 목성의 탈출 속도가 지구의 탈출 속도보다 큰가 봤더니 이 탈출 속도를 결정해주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나타났던 거야. 그래서 자, 탈출 속도를 이제 유도해 볼 거야. 알겠지? 자, 탈출 속도 유도해 볼게요. 자, 이게 탈출 속도 유도하는 것들은 너희들에게 절대로 묻지 않는다. 알겠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만 너희들이 봐주시면 된다. 알겠지? 자, 탈출 속도의 유도. 탈출 속도의 유도는 요런 거 알겠지? 자, 자, 우리 지금 탈출 속도 뭐 한다고 배웠어? 뭐 한다고 배웠지? 대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우리 지금. 맞지? 그럼 탈출 속도 뭐야? 물리로 내가 한다라고 아까 이야기해줬지. 탈출 속도 가르쳐줬어. 자, 봐봐. 이런 거 지금 이거 해주려고 지금 하는 거야. 일단 느낌 요거 가지고 가. 자, 지구에서는 지구 행성의 대기에 수소가 있어 없어? 수소가 있어? 지구 행성에? 야, 우리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간에 수소가 많이 있니? 거의 없지? 왜? 도망가서 그래. 탈출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수소는 지구를 뭐야? 탈출해서 도망갔기 때문이야. 알겠니? 자, CO2는 지구에 잡혀있지? 왜 그래? 탈출 못했기 때문이야. 왜? 이 둘 다 어차피 너희들이 봐. H2가 무겁니? CO2가 무겁니? 얘가 무겁지? 그러니까 얘는 가벼우니까 도망가고 얘는 뭐야? 남아있는 건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야? 이런 거야, 얘들아. 잘 봐. 지구의 탈출 속도가 11.2잖아. 그러면 수소는 지구에 없는 이유는 뭐야? 얘가 11.2보다 더 큰 속도로 도망갔기 때문이고 탈출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이야. CO2는 왜 우리 지구 행성에 속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11.2보다 뭐야? 작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잡힌 거야.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탈출 속도를 어떻게 유도해야 하면 가정을 해야 돼. 가정. 뭐? 탈출 속도는 뭐야?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체가 될 수도 있는데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중력을 이기고 탈출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탈출했을 때를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자, 어떤 라지 m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무한히 떨어져서 얘가 m으로 갔어. 그러면은 중력을 이겨내고 무한히 떨어졌어. 그럼 얘는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떨까? 무한히 떨어져서 힘이 없어. 어떨까? 0. 그리고 떨어져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얘는 이제 탈출했다라고 했으면 얘는 운동 에너지도 0이라고 가정한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뭐 배웠니?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이다라고 배웠어?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그리고 뭐야? 자, 얼분의 뭐야? 라지 g, 라지 m, 스몰 m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어떤 탈출 속도를 유도할 때는 이건 항상 일정하게 스탠다드하게 가는 역학적 에너지 법칙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물체가 탈출을 했다라고 치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다 0이 되는 거야. 탈출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었다라고 하고 유도한 거야. 그럼 이렇게 하고 유도하면 봐봐. 2분의 1 mv의 제곱은 이거 뒤로 넘어가면 얼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 옆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 처음에 도망갔을 때 지표면으로부터 도망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때의 속도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니? 얼분의 2gm 뭐야?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탈출 속도를 유도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유도한 공식을 봤더니 어때?
small m 도망가는 물체의 당사자의 질량은 약분이 돼. 무엇만 영향을 받냐 봤더니 뭐야? 그 행성의 중력만 영향을 주고 탈출 속도는 행성 중력만 영향을 주고요. 도망가는 주인공 뭐라고 해야 되지? 도망가는 탈출하는 물체의 탈출 물체의 질량은 탈출 속도와 관계가 없어. 관계 없는 거야. 그러면 지구 같은 경우보다는 목성이 지구보다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목성이 탈출 속도가 매우 컸던 거야. 이게 다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해볼게. 46쪽 우리 한번 책 볼까요? 46쪽. 자, 탈출 속도라고 하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행성의 중력을 이기고요. 무한히 먼 곳까지 가기 위한 최소한의 초기 속도를 말하는데요. 최소한의 무한히 멀리 갈 때 초기 속도를 말하는데 줄끝이다. 탈출에 필요한 속도는 역학적 에너지가 0일 때이다. 탈출에 필요한 속도, 이때는 탈출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일 때다? 0일 때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번. 아까 몇 쪽이었지? 그리고 잠깐만요. 자, 빨간색 글씨 줄 거주세요. 천체의 질량이 클수록 천체의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얘들아, 여기다 써줄게. 탈출 속도는 2gm이면 질량은 크고 반지름은 어떨수록이야? 작을수록이거든. 이렇게 고쳐주세요. 반지름은 작을수록 탈출 속도는 커진다. 요 정도 하면은 탈출 속도는 더 이상 더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여기 봐. 지금 되게 자세하게 해줬거든 내가 디테일하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탈출 속도 구하는 유도까지는 학교에서 진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여기까지 해놓을 거야. 탈출 속도는. 그럼 봐봐. 자, 탈출 속도는 무엇만 알면 되냐면 탈출 속도는 유도하는 거는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만 말한다. 자, 지구의 탈출 속도가 11.2km/s야. 됐지? 그러면은 지구에서 파리가 도망가던 우주선이 도망가던 사람이 도망가던 간에 이 물체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다야. 요게 단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 되지 얘들아? 어려운 거 없어. 근데 내가 예상하건대 이거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다가 마지막에 뭘 해줄 거 같냐면 그냥 우리 아까 보통 학교에 이제 일반적인 게 이거거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얼분에 뭐야? G, M, M을 안 하고 그냥 문제 낼 게 없어서 여기다가 MJH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번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탈출 속도에서 그 다음번은 이걸 알아야 돼. 봐. 그럼 이제 탈출 속도 유도했다. 이게 끝이야. 그럼 그냥 머릿속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아, 질량이 크면 탈출 속도는 그다 끝. 됐지? 자, 그 다음번이 뭐냐니까 기체의 운동론이야. 기체의 운동론이 알겠지? 자, 기체 운동론 하나. 자, 몇 쪽을 펴주냐면 그 뒤쪽으로 넘어간다. 알겠지?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기체는 이거 알고 있니? 모든 기체는 온도의 관계,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같으면 무엇이 같아요? 무엇이 같아? 우리 배웠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뭐야? 같지? 아, 외워라 알겠지? 모든 기체는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으니까 뭐야? 온도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는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작년에 너희 안 배웠니? 안 배웠니?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와 부피와 압력이 같으면 동일한 분자수가 존재하잖아. 배운 기억나? 그걸 알겠지? 자, 그럼 해볼게. 자, 여기 A라고 하는 기체가 있다.
여기 B라고 하는 기체가 있다. 근데 이 두 놈이 같은 온도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1 M. 자, 요건 선생님 설명한 거 봐. 2분의 1 M V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MA VA 이렇게 쓸게. 얘가 같은 온도에 노출되면 2분의 1 M V의 제곱이 같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M B V B겠지. 이거 이해돼? 같은 온도에 있으면. 그러면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해서 화투에서도 하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약분되는 건 됐지. 그럼 MV 제곱과 뭐야? MV 제곱은 같은 거야. 그럼 잘 봐. 너희 실제적으로 있잖아. 이러한 분자가 있어. 실제적으로 16, 64, S 실제적으로 이런 분자 내가 예를 들어 볼게. 너희 메테인 분자가 있거든. 메테인 분자는 분자의 질량이 16이야. SO2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의 실제 질량은 64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같은 지표면에, 같은 지구의 지표면에 있으면 온도가 어떨까? 같겠지? 그러면 자, 질량이 16짜리와 분자량 질량이 64짜리의 누구는 같을까? 누구는 같을까? 운동 에너지는 같겠지. 이해돼? 온도가 같으니까. 여기까지 되니? 자,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4지? 그럼 질량비가 여기다. 아니, 위에다 써줘야 되는데. 질량비가 1대 4야. 위에다 쓴다. 1대 4야. 그러면 온도가 같으면은 운동하는 속도비는 몇 대 몇이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운동하는 속도의 비는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이어야 되지. 2대 1이어야 되지. 이거 이해돼야 된다. 2대 1이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2대 1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야? 그냥 내가 비례식으로 그냥 상대적인 값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낸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자, 이게 지구였어. 지구에서 탈출 속도가 12.2km/s였어. 맞지? 그런데 자, SO4가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이라고 하는 운동 속도는 뭐야? 10km/s에 해당했다라고 치면 이 새끼는 똑같은 온도에 있으면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럼 같은 지표면 근처에 있으면은 인마와 인마의 운동하는 속도 차이가 비현저하게 차이 나지. 그럼 이건 지구의 탈출 속도보다 어때? 작으니까 구속되는 거고, 이건 지구 탈출 속도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됐니? 그런데 있잖아. 잘 봐. 얘가 똑같은 상황 오른쪽에 또 그릴게. 여기는 내가 수성이라고 칠게. 수성. 여기는 수성이야. 그럼 여기 똑같이 수성의 MV 제곱은 이제 이렇게 쓸게. 수성 M-V-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게. 그럼 수성에서 똑같이 CH4가 있었어. 똑같이 SO2가 있었어. 근데 인마 두 놈이 뭐야? 똑같이 얘는 분자량비가 1대 4잖아. 그럼 당연히 속도의 비도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뭐야? 1이어야 되는데, 우와, 여기는 있잖아. 수성이야, 수성. 온도가 졸라 높아. 온도가 졸라 높아. 그래서 봤더니 이에 해당하는 이 속도가 얼마였냐니까 이거였다라고 칠게. 그럼 인마는 운동하는 속도가 얼마일까? 100이겠지? 근데 수성은 있잖아. 좀 지구랑 물리량이 달라. 내 멋대로 할게. 지구는 지구의 질량 얼과 m과 반지름 얼에 의해서 나온 탈출 속도가 11.2였거든. 근데 수성은 온도가 더 높아. 아니, 온도가 상관없지. 수성은 물리적으로만 볼게. 수성의 반지름은 정말 작지, 지구에 비해서. 수성의 질량도 정말 작지. 탈출 속도를 유도할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분자 다 필요 없어. 그 행성의 질량과 반지름만 영향을 주지. 맞니? 그러면 수성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봤더니 수성이 이렇게 움직여. 수성이 탈출 속도가 1km/s였다 칠게. 그럼 수성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속도만 도달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수성은 탈출하기 위한 속도도 작고 온도도 높기 때문에 얘들이 전부 다 도망간 거야. 자, 보통 이렇게 말한다. 얘들아, 결론 한번 내볼게요. 잘 봐. 지구형 행성은요. 자, 이렇게 할까요? 수성에 대기가 없는 이유 뭐라 그래? 1. 작아서 중력 작지. 2. 뜨거워서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이 결론을 어떻게 너희들이 내려야 되냐면, 수성에 대기가 없는 이유는 단순하게 말해서는 우리가 좀 무식하게 말할 땐 중력 작잖아요. 작아서. 또는 뜨거워서잖아요.
뜨거워서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이걸 유식하게 이렇게 앞으로 말해야 된다고. 수성에 대기가 없는 이유는 탈출 속도가 작기 때문에. and 탈출 속도가 작고 온도가 정말 낮으면 구속될 수도 있지만 뜨겁기 때문에 행성들이 운동하는 운동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다 도망간 거야. 근데 목성은 뭐라 그래? 목성에는 행성들이 되게 많이 작은 분자들이 다 있단 말이야. 왜 목성은 많은 대기들, 작은 기체, 가벼운 기체들이 존재해요? 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보통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중력은 크고 차가워서.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지금까지 배웠던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중력은 뭐하고? 크고를 탈출하기 위한 속도는 어때? 너무 크고. 게다가 거기에서 목성이 너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해? 탈출하기 위해 속도가 크지만 기체 분자 자체의 운동도 굉장히 둔하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행성이 어떠한 대기 성분을 가지는지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학습해 줄 때는 잘 봤더니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학습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화학적으로 학습할 수밖에 없어서 물리랑 화학이랑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시야를 너희들이 알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봐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물화가 살짝 섞여 들어가는데 그래서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잘 봐. 그래서 행성의 대기 성분이다라고 하는 걸 탈출 속도와 무엇을 대기, 기체 분자의 운동을 본다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 자, 가로축, 세로축이야. 자, 세로축은 속도야. 됐지? 가로축은 온도야. 됐니? 됐지? 자, 그리고 잠깐만 선생님 컨닝 좀 할게. 우리 책 몇 쪽에 있냐면 49쪽에 있어. 그래서 가로축은 온도야. 그러면 온도는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뜨거워져.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탈출 속도는 커져. 그래서 잘 봤더니 얘들아 수, 금, 지, 화는 비교적 온도가 높아 낮아? 목성이랑 비교했을 때 높지? 그러면 얘들아 수, 금, 지, 화는 온도가 좀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되겠지. 여기 그래프에 나타낸다면. 그리고 수금 지화의 탈출 속도는 클까 작을까? 질량이 작으니까 비교적 작겠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들어가. 여기가 수성쯤이라고 치면 수성 온도 높고 질량이 작으니까 탈출 속도 작은 거야. 됐니? 그러면은 수성보다는 지구가 이제 온도가 좀 더 낮고 질량이 크니까 속도가 이렇게 되겠지. 지구. 이해돼? 그렇게 된다면 목성 같은 경우는 어때? 온도 졸라 낮고요. 탈출하기 위한 속도는 굉장히 큰 거야. 목성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목토천해가 이런 식으로 요 그룹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금지화는 이 그룹에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교재를 잘 본다면 목성이 여기 있으면 해왕성은 여기쯤에 있다라고 해주고 천왕성 한 여기쯤에 있다라고 내가 요 정도 나타낼게. 자, 그리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 금성이 여기쯤에 있고요. 금성이 여기쯤에 있고 수성 좀 왼쪽으로 보낼게. 수성이 여기쯤에 있다라고 칠게. 자,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이해돼? 자,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세로줄은 같은 온도야. 세로줄은 같은 온도야. 알겠지? 자, 내가 이제 수소 분자가 각각의 온도에 처했을 때 어떠한 운동 속도를 가지는지 한번 써볼게. 수소 분자가. 잘 봤더니 이 정도 온도일 때 수소는 굉장히, 자, 수소는 온도가 좀 낮아. 그래서 수소는 한 여기쯤에서 운동을 해. 수소 분자가. 똑같은 수소 분자는 온도에 의해서 속도가 달라져. 근데 어차피 너희들이 안단 말이야. 온도가 높으면 운동하는 속도는 커지지. 그러니까 수소는 이런 식으로 수소 분자의 운동 속도가 그려질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지. 수소 분자는 목성보다 이 목성의 온도에서는 목성의 탈출 속도보다 운동하는 속도가 어때? 작네. 그래서 목성에는 구속될 수 있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자, 여기 잘 봐. 자, 봐봐. 자, 지구의 온도에서는 수소가 얼만큼 움직여? 지구의 탈출 속도보다 훨씬 더 큰 속도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수소는 지구를 뭐 할 수 있어? 탈출할 수 있는 거야. CO2 해볼까? CO2. 자, CO2는 여기쯤에 내가 해볼게. CO2는 무거워서 좀 너무 못 그렸는데 몰라. CO2 금성에 대해서 구속되어야 되는데 CO2는
이렇게 그릴게 얘들아. 자, 무거워서 이렇게 따라치면 쇼트는 무거워서 이거 지금 못 나타낸 거야. 자, 얘는 탈출하는 속도를 봤더니 온도에 따라서 수소보다 훨씬 운동 에너지가 같은 온도일 때도 적지. 얘들아 잘 봐. 자, 운동하는 속도가 같은 온도일 때도 수소와 CO2를 분석해보면 운동하는 속도가 CO2가 훨씬 느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CO2는 뭐야? 존재할 수 있고 당연히 뭐야? 목토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거든. 사실 더 디테일한 건 덜 했지만 이렇게 너희들이 내용을 봐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일단 어디까지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해줄 거냐면 얘들아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사실 기체 분자라고 하는 거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일단 빼고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 어디 가주시냐. 자, 여기 줄 거 주세요. 48쪽에 중간쯤에 평균 운동 에너지 찾았니? 거기에 줄 거죠. 평균 운동 에너지는 질량 속도인 기체가 평균적으로 가지는 운동 에너지인데 얘는 줄 긋는다.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온도에 뭐 한다? 비례. 됐니 얘들? 여기까지 되니? 일단 잘 봐. 쌤이 원래 탈출 속도를 해줄 때 굉장히 뭐? 지금? 뭐라고? 너 이쪽으로 빨리 나가. 얘들 봐봐. 자, 탈출 속도라고 하는 걸 할 때 내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설명을 해주거든. 이거 왜냐하면 선생님에 따라서 가르치는 스타일이 달라. 근데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주요 요지를 너희들이 알면은 이걸 어떻게 학습을 할까? 우리 선생님이 약간 어떠한 방향으로 해주는구나. 이걸 너희들이 예측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내용, 오늘 수업해 주는 거니 우리 학교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디테일하게 해준 건 아니야. 됐니? 근데 저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이건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 더 내용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제 문제 풀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네.